오늘은 이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강사님께서 이 화면만 보고 하신다고 해서 특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러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조성란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암의 원인과 암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좀 밝혀진 것들이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우리 커머스 사고라는 또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제는 암의 원인과 푸테로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충남 홍성에서 오셨습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함이 홍성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홍성에서 오신 홍성의 사장님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호스트가 참 편해지는 그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암, 그리고 건강, 그리고 푸테로신이라고 하는 이제 고사리에서 나온 그 성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조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대체의학이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만난 게 푸테로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유익한 시간을 같이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원래 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암에 대해서 한 20년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암은 뭐 좋은 거 먹으면 낫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냈는데 정말 그 푸테로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암의 원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암은 모든 전문가나 의사들이 암은 면역이 약화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복사 오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지는 세포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에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이 잘못 만들어진 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이 제거를 하는데 우리가 면역이 약화되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해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맞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걸 누가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연구 결과는 없어요. 누군가가 그게 문제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뿐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은 세포 하나가 암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암세포가 분열 성장하면서
암 덩어리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암세포가 직경 1cm가 되면 CT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암세포는 약 10억 개 정도가 있고 이것은 적어도 5년 이상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는 암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물고 보통 5년 내지 10년, 길게는 20년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 면역설이 맞다면 오늘 제가 면역이 약해서 이 암세포 5,000개 중에 하나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암세포가 내일로 2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또 5,000개가 생겨요. 그러면 오늘 못 잡은 거 1개, 그 다음에 내일 그 생기는 거 5,000개는 또 어떻게 해요? 면역세포가 오늘 하나를 놓쳤고 내일 또 하나를 놓치고 모레도 또 하나를 놓치고 이걸 5년 동안 하루에 1개씩만 놓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진짜 여기저기 고슴도치 털처럼 엄청나게 많은 암이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암 환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암세포만 살아남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잡은 암세포만 성장하고 내일부터 5년간 계속해서 생기는 암세포는 다 잡아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암은 왜 생길까? WHO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술도 있고 뭐 음식으로도 환경으로도 호르몬 여러 가지 감염, 담배 많이 있죠. 코로나 것들이. 여기에 보면 유전자 변이는 없어요. WHO도 공식적으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타고난 유전자적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암은 5% 이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 생기겠는가? 저는 그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논증을 할 겁니다. 이게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과학자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암만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인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데가 여기거든요. 그런 육류가 2급 발암물질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시끌벅적했었는데 그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섬나라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암 발병률과 암 사망률을 통계를 합니다. 암 종류별로. 그겁니다. 2020년도 발표자예요. 색깔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처럼 흐린 색깔이 암 발병률이 적은 국가들이고, 보시면 서양 문명이 발달한 국가는 무조건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높아도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 사망률. 암 사망자가 유럽 문명권은 이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암이 많이 발생되는 국가가 인구 10만 명당 770.4명이 1년에 암이 발생하는 국가가 네덜란드. 2위가 독일이고요. 그
그런데 같은 유럽권인데 타지키스탄은 굉장히 낮아요. 네덜란드는 타지키스탄의 12배의 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암 발병률이 낮은 국가는 니제르예요. 이름도 들어보기도 어려운 니제르인데 40명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779명인가 그렇죠. 19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니제르 사람들에 비해서 19배의 암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동 국가들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48.5, 네덜란드의 16배, 딱 16분의 1이죠. 네덜란드의 16분의 1. 네덜란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16배의 발암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는 타지키스탄의 15배,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는 아프리카 니제르의 25배의 그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인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는 25배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자인데 네덜란드 여자는 타지키스탄의 9배, 그리고 니제르의 13배.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니제르는 그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높아요. 1.4배예요. 여자가 암이 많은 국가가 암 발병률이 낮은 국가예요. 암 발병률이 낮은 국가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암이 더 많이 발생돼요. 아랍에미리트도 덴마크 여자보다 7배.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2.7배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여자가 엄청나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니제르예요. 네덜란드는 뭐 암 발병률이 엄청나죠? 니제르는 암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 유방암 환자 조금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니제르에서는 암 환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험을 못해요. 이거는 이제 연령 표준화라고 해서 인구의 각 나라마다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수명을 표준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77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니제르도 저 정도로 암 발병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한 겁니다. 실제보다 좀 더 많은 암 환자가 발생되는 거로 나와 있지만, 표준화라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덜란드보다는 엄청 적죠. 이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엄청나게 적죠. 유방암만 높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UAE의 여자들은 유방암에 걸립니다. 다른 암에 안 걸립니다. 이것도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암 전문가들이 암은 노화에 따른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노화에 따른 질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 발생률이 낮은 국가는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엔의 평균 수명이 유럽과 거의 비슷해요. 여자 수명 80세예요. 남자 수명 77세예요.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암 발병자는 엄청나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유엔 인구의 절반이, 전체 여성 인구의 절반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인구만 본다면 거의 모든 여성 인구는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은 유럽이나 유엔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UAE에는 왜 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덜란드는, 유럽은, 오스트레일리아는, 뉴질랜드, 청정국가 뉴질랜드는 왜 암 환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암은 노화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UAE 사람들도 늙는 건 똑같고 유럽 사람들도 늙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유럽만 그렇게, 유럽 문명권만 그렇게 유독 암 발생자가 높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암 발생이 없죠. 예멘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다만 이게 이제 그 연령대별로 암 발생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이게 잘렸어요. 이게 변환되면. 그런 거예요. 다 그러네. 희한하다. 변환되면 잘려. 여기서 보자. 자, 이게 뭐냐면 연령대별 암 사망자 비율입니다. 총 사망자 대비 암 환자 비율이에요. 점유율이죠. 이거는 이제 계구역, 학계고 연령대별로 보면 사망자 중에서 암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83년도에는 11.5%밖에 안 돼요. 100명이 죽었다면, 그날 100명이 죽었다면 11.5명만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20%로 올라갑니다. 20%가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26%로 그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암 사망자가 3분의 1, 30% 정도는 오늘 100명이 죽으면 30명은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치유되고 있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암이 치유되고 있다면 사망자가 줄어들죠. 근데 암 사망자는 총 사망자 중에서 암 사망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암 사망자를 보면 1세부터 9세까지 이때도 암 사망자가 많아요. 이건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암. 그건 정말 유전자 병에 의해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대는 이제 거의 암 발병자가 없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60대에 피크를 이룹니다. 사망자 대 암 사망자의 점유율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암 사망자는 줄어듭니다.
암 생존율이 70%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망자 중에서 암 사망자는 더 증가를 하죠? 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된 거 아닐까요? 통계가 잘못됐든가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말이 틀렸든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거는 이 통계는 못 속이거든요. 통계는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존율이 70%로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겠죠. 이 암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조기암이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진행암은 고치지 못한다. 조기암만 치유가 된다. 그것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연도별로 암 종별 얘기가 안 된다. 일단 넘어가고요. 일본의 암 전문의 군도 마토토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암 가짜. 그래서 이분은 암 치료하지 말아요고요. 가짜암이면 치료 안 해도 안 죽어. 그런데 진짜암이면 치료해도 죽어. 그럼 왜 치료하겠냐? 고통스럽게 돈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암 치료할 필요가 없다. 지켜봐라. 지금 증상 관리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돈도 많고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암은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83년 대비. 그리고 위암은 실제로는 치유 효과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그런데 다른 암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망자 그 숫자를 유지하거나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현대의학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건의학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분이에요. 유영석 원장이라고 상당히 암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돈도 마코토 얘기를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일까? 의사들은 다 그런 말은 황당무계하다. 그런 말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의사들의 인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 연구로 증명이 됐어요. 그것도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논문들은 많이 나오고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ATF3라고 알려진 마스터 스위치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냈어요. 이 유전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진은 처음으로 ATF3 유전자가 면역세포와 연결되면서 암이 악화되는 사례를 300명의 유방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유전자 ATF3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현된 쥐들은 유방암 세포가 전이화되는 것도
적었다. 그러니까 ATF3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유방암의 악성도가 결정이 된다.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거의 수제에 따라서 암의 악성도가 결정이 된다. 그것을 오하이오 주립대가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동아사이언스에 금년 2월 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암의 확산을 돕는 염색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DNA 안에 있는 염색체가 아니라 DNA 밖에 있는 염색체라는 거예요. 이 참교사라는 분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염색체의 DNA가 암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마치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처럼 대혼란을 뒤에서 조종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DNA가 종양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퍼지거나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는데 영향을 준다. 염색체의 DNA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약물 치료를 중단 후에 다시 발생하며 거의 무한한 적응 능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항암제로 암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암은 왜 생기는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의식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건 아주 공인된 얘기예요. 어쩌면 의식은 5%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식이란 뭐냐? 우리가 5감, 6감으로 느끼는 것들,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려고 해도 의식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빙산을 보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의식이고 안에 물 속에 잠겨 있는 건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그렇습니다. 이 무의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율신경 부분이 있어요. 자율신경이 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자율신경은 내 의식에서 통제되지 않고 무의식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호르몬이라든가 모든 생명활동을 총괄하는 거죠. 그게 생명유지 시스템이에요. 무의식은.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가 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정이 결부된 감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 감각은 무의식에 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동반된 정보에 의해서 무의식은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동반된 정보는 건강하게 하고 나쁜 감정이 동반된 정보는 이 생명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유럽 사람들의 암 발병률은 오지 국가에 비해서 아프리카 오지 국가에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은 왜 그러냐? 유럽은 가정이 해체됐어요. 이혼율이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엄청나고 원자는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보화 사회예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극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은
독축사회, 원시 채집사회거든요. 여기는 협력자가 살아남는 곳이에요. 경쟁자는 도태돼요. 남과 경쟁하려고 그러면 그 집단에서 쫓겨납니다. 남과 잘 융화하고 협력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체에서 스트레스가 별로 발생되질 않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 사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은 소득 수준 매우 높고 평균 수명도 길어요. 유럽이나 뭐 거의 다름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은 왜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슬람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요. 석유자원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 생계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남과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는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삶이 종교고 종교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죠. 전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의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라의 뜻이다. 내 가족이 죽었어. 슬프죠. 슬픈 감정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통하거나 부통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명, 요즘은 한 500만 명,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갖는 신앙 수준은 사실 무엇이 옳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그 정도를 본다면 이슬람에 비해서는 택도 없죠.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많이 걸려요. 남자는 거의 암이 없는데 여자들은 암이 엄청나게 많아.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 남자는 이거 다음 얘기네. 이제 모든 국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암 발생률이 높아요. 대부분 수명도 짧고. 그 이유는 경제 활동을 남자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남자 같이 경제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가 둘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경제의 주체는 남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찌하든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시달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경쟁적이에요. 타고나기를 경쟁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경쟁보다는 서로 사교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고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는 그게 반대다. 이슬람 국가는 남자는 황제예요. 가정에서 황제야.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보조금을 줘. 그리고 그런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것도 아내가 4명이야. 좀 산 다음에 아내는 4명이고. 그러면 아무리 여자들끼리 뭐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해도 서로 간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의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사우디에서 여자가 운전면허를 허락받은 게 작년인가 그렇죠? 그 전에는 여자는 운전면허도 안 줬어요.
그냥 집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어디 가려면 남편이 태워줄 때 그때 가라. 이 정도로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외국 여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나도 외국 여자들처럼 대접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 욕구가 불만으로 드러나고 그 불만이 스트레스가 돼서 암으로 나타난다. WHO가 제시한 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술이며 담배며 그런 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촉진자,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원인, 인자니 원인은 아니다. 담배 피우면서 장수하는 사람 좀 많습니까? 담배가 그 암의 원인이면 흡연자의 80%는 암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흡연 많이 합니다. 담배, 그 물담배 많이 피워요. 암에 안 걸리잖아요. 담배는 그 암의 원인은 아닌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 암에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만 사람 다 암에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발암물질을 고농도로 해서 쥐에게 투여하면 암이 발생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럼 발암물질을 그렇게 고농도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리시 발생하는 그 유증기가 폐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조리사들은 그 환기 시설을 잘 음식점 허가받으려면 그 환기 시스템을 아주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그게 폐암의 원인이라는데 그럼 조리사들 절반은 폐암에 걸려야 되는데 조리사랑 폐암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나무를 봐요. 자꾸 세포 단위로 파고 들어가. 그러면 숲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세포나 어떤 장기 단위 존재가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분자 단위로 규명하려고 보면 이거는 천년 만년이 가도 절대 원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암은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때 발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암 유전자가 켜질 때 발생한다. 그것이 후성 유전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딱 고정돼 있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유전자는 변한다.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것이 후성 유전이에요.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다. 그러면 유전자를 켜는 마음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이 금전적인 압박이 엄청나죠. 특히 사업을 중소기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 망하기까지 그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겪는 스트레스. 망하고 나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 그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부부갈등. 입만 열면 싸워. 왜? 이게 이제 성격 유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전혀 반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을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조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못된 상사를 만났어. 사실 못된 상사도 아니고 성격 차이가 많죠. 못된 상사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정말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것도 1년 만에 직장인 부서 이동해서 가버리면 정말 다행인데 그 사람을 끝끝내 같이 근무해야 된다면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과 박탈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안과 우울,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을 유발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은 대개는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면 괜찮아요. 이 상태가 지속될 때. 지속되면 무의식이 생명 모드에서 사망 모드로 쫙 바뀝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죽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 유전자를 딱 켜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 발생이 되고 성장 전이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밝혀냈는데요. 요놈이 암세포예요. 요놈은 T세포예요. 얘를 잡아야 돼요. 정상 면역이라면. 그런데 암세포가 가느다란 튜브를 만들어서 면역세포에다가 빨대를 꽂고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빨아들여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 T세포가 암세포에 구멍을 뚫고 활성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어. 아니 어떻게 T세포하고 NK세포라고 이 세포들이 멍청하게 암세포한테 지 미토콘드리아를 빨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기들이 연구해놓고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건국대와 UC 샌디에이고 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암세포가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암세포의 전이를 돕는다. 암세포가 어떻게 면역세포를 교란시키죠? 우리 면역체계를 암세포가 어떻게 교란시키죠?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보셨잖아. NK세포 미토콘드리아를 빨아먹은 암세포가.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교란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별도의 우리 몸과 상관없는 별도의 생명체인가요? 그냥 단지 세포인데 이 피부세포 얘네들이 뇌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암화가 되면 그런 무한한 능력을 얘네들이 갖게 돼요. 이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식세포가 암의 성장과 전이를 돕는데 연구를 해봅니다. 태식세포, NK세포처럼 암세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식세포가 암세포의 전이를 돕는데 이 다른 기사에서는 태식세포가 정상세포 조직을 죽여요. 그리고 암세포를 그 죽은 자리에다가 붙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암세포 주변에 젖산이 둘러싸야 돼. 그러니까 암세포는 무기호흡을 하거든요. 산소가 필요 없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과정에서 젖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젖산이 많아지면 산입니다. 통증을 유발해요. 이 암이 이제 말기에 갈수록 그 암덩어리가 커지고 만들어지는 젖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한 통증이 있죠. 그럼 젖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들은, 연구자들은 암세포가 이런 것들, 면역세포들을 통제를 해서 자기들을 돕도록 만드는 물질을 분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아사이언스의 2018년도에 난 기사인데요. 면역세포가 도리어 암전이를 촉진하는 과정을 규명을 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면역세포가 암전이를 촉진한다. 이건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암 환자의 90%는 전이로 삽니다.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암 환자는 거의 사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어디를 통해서 그 전이라면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를 해요. 림프관이 뭐가 있는데? 백혈구가 있는 거죠. 그 림프구를 통해서 백혈구도 이동하고 암세포도 이동해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케모카인 수용체 7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포가 이동할 때는 이 케모카인이 먼저 쭉 우리가 개미를 하려면 설탕을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개미들이 설탕을 따라 수르륵 가는 것처럼 이 케모카인 수용체 이렇게 뿌려지면 그 세포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암세포도 똑같이 케모카인 수용체를 통해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을 종양 밖으로 불러내. 이 케모카인 수용체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모카인 수용체를 뿌려서 암세포가 종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암세포일까요? 날까요? 내 생리조절 시스템이 이 케모카인 수용체를 만들어낼까요? 암세포가 전지전능해서 이거를 뿌리면서 지각할까요? 지각할 거면 저걸 왜 뿌린다네. 그냥 가면 돼요. 지가 뿌리는 게 아니거든. 누가 남이 뿌려주는 거거든. 누가 뿌려줘요? 그건 내 생명 시스템이 뿌려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다 발견된 사실들이고 다 의학계에 알려진 사실이고 암 전문의라고 하면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이회영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건양의대 교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암이 전이 되는지를 또 규명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텔로모레이즈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그 효소는 이동성이 강한 상태로 암세포를 만들어서 전이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강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의 전이력이 더 강해진다. 이제 이지 교수팀이 또 발견한 건 뭐냐면 암 정복은 암 전이와의 싸움이다. 그러나 전이를 막을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 좀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암 전이를 만들 확실한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항암제로 못 만든다. 그 정상세포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놨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려놓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실제로 정상세포와 암세포,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왔다 갔다 그렇게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요것을 그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고 정상세포가 암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잘만 대화를 하면 암 정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TV 다큐멘터리를 이런 거 보면 뭐 산에 가서 암을 이긴 사람들 뭐 그런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실패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살아남은 사람은요, 사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던지고 포기해갖고 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반 한 개 가져가서 드럼 가져가서 신나게 노래만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 건강해졌어요. 6개월 됐어. 야, 이상하다.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 하나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보고 나도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 이상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의 증언이 있어요. 시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안식교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안식의 교리에는 뭐가 있냐면 조사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죄를 지은 게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상우 박사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자를 찾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가 자기도 그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조사 심판론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론은 잘못된 교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확신을 얻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좋아했어요. 3개월에 죽었게 안 죽었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어느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늦게 돼. 이 유방암 환자가 비수라을 운영했었는데 남편은 부도가 났어요.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자기 경제비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암 보험금에 든 게 있는데 진단금 2,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 게시판에 원내 병원 목사님이 소아암 환자 돕기 도와줄 손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가 구구절절하게 사연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는데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그 소아암 환자를 도와라. 그래서 자기 쓸 돈도 부족해. 자기 치료비도 안 돼. 2,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1,000만 원을 찾았어요. 수표로 만들어서 병원 그 원모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엄청난 감동이 자기한테 밀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30분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C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안 보여요. 사라집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암이 치료가 되겠느냐? 암세포는요, 내가 낳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어쩌다가 재수없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있어요. 부인하면 답이 없어요. 치유 주체는 다예요. 의사도 아니고 건강보조식품도 아니고 치유 주체는 다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 좀 살려주시는 사람은 절대 못 삽니다. 암은 인생에 나타나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리고 유턴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스트레스 원인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암이 생긴 것도 어렵지만 암도 금방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긴 것도 어렵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감동받고 그런 경우는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생명 시스템이 사망 모드에서 생명 모드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 발병 유전자를 꺼야 돼요. 그래서 사망 모드에서
생명 모드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것만이 완치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재발하고 계속 항암 치료하고 계속 수술하고 건강보조식품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부테로신이라고 하는 기적의 물질이 생긴 거예요. 이 망가진 뇌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뇌신경을 살려내고 망가진 뇌신경을 얘가 고쳐낸 거예요. 그러면 암은 끝났죠. 그래서 이 부테로신이 정말로 뇌신경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암은 그렇게 걱정할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탈출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신앙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면 암은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 그게 잘 안 되죠. 믿음의 깊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성격은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다른 행동하는 것.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암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운동, 음식, 어식, 과전료, 스트레스 받으면 과전료가 흘러요. 그걸 어싱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빼줘야 돼요. 어싱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부테로신은 뇌신경을 리모델링해서 뇌를 정상화시켜줘. 그러면 그동안의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망가졌던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도파민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의식의 생명 시스템이 사망 모드에서 생명 모드로 전환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리활동이 정상화되고 각종 백혈구들이 기능이 정상화돼서 암세포를 스스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성환 강사님이 발표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많은 것들이 치유된다. 특허가 났어요. 근데 고사리 뿌리 추출물이 그게 뭔데 이 많은 것들을 치유를 하느냐면 원리상 제가 이것이 의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면 실제로 뇌는 재생이 됐고 리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테로신이 암을 치유한다? 그건 아니에요. 부테로신은 뇌신경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뇌신경이 정상화되면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들이죠. 이거는 그냥 그것이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전자만 정상화되면 이런 것들은 모든 시스템은 정상화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특허, 국제 특허, 도파민이 정상 분비되고 당연하죠. 뇌신경이 정상화됐는데 도파민 정상으로 나오죠. 파킨슨 환자가 정상 보행하죠.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안 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고사리 뿌리 추출물이 암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뇌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래서 정말 이 부테로신을 함유한 마인드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정말 이 시대 누구나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정말 금전적인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매일 한 박스를 못 먹을지라도 넉 달에 한 박스를 먹더라도 반드시 부테로신을 먹어야 된다. 왜? 지금은 모두가 스트레스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마인드풀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입니다. 엄청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여기다 쏟아부으셨고, 네, 제가 또 갖다 놨으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오늘 열강해주신 홍성에서 오신 홍성의 성격 차이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깊은 분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거의 있잖아요. 신의 수준이에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기 계신 이제 우리랑 접했던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홀딱 벗겨진 기분입니다. 너무 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성격 분석에 대해서 또 저희가 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중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희 푸티로신이 함유된 마인드풀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